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발점은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의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 관광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며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가 있고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의 매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여론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노골적인 반한 감정의 표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발언 직후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회장은 해당 발언이 협회의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밝히며 오해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 협회 차원에서 한국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광 산업의 현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의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불렸던 태국은 최근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마이너스 6.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 관광업의 주요 고객이며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송금은 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최근의 갈등을 더욱 미묘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때 태국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구 2억 명을 웃도는 5개국의 인도차이나 경제를 아우르는 바터 경제권의 중심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제 동남아의 맹주가 아닌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 인도네시아와 급부상한 베트남 사이에 낀 중간주자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및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요 대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태국에서 가까우면서도 치안이 좋고 경제력이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는 태국 정부와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제도였습니다. EPS는 한국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한국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 또는 6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로 3D인 더티, 데인저러스, 디퍼컬트 업종에 배치되지만 태국을 비롯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태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자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출신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이며 이는 전체 불법 체류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체류기간 초과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연관된 사례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마약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합성물입니다. 주로 태국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약물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조사 결과 상당 기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불법 약물의 유통 방식입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콜라겐 제품에 약품을 숨겨 국제특급 우편물로 받으려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히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불법 체류자를 용납할 생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KETA인 코리어 일렉트라닉 트래벌 오서러제이션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ETA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국가에 적용되고 있지만 태국인들에게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태국인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 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며 이들 중 일부가 마약과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대담한 불법 입국 시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확인 고무보트를 타고 경상북도 고령시 대천항으로 입항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보트에는 총 4명의 태국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명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체류기간 초과의 문제를 넘어 국경관리와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이러한 대응에 태국 사회의 반응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조치를 자국민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 가지 말자는 노코리아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부에서도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주요 일간지인 방콕포스트의 최근 기사에 달린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조치가 당연하다. 불법 체류가 많은 건 사실 아니냐. 불법 체류자로 돈만 조용히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3355 모여서 마약하고 있으니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태국인은 한국을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것이다. 관광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태국 정부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한국의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스스로 귀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며 귀국 후에는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발적 귀국에 나선 태국인의 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태국 외교장관은 태국인들의 원활한 한국 방문을 위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태국 국내의 노코리아 정서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태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태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국 국왕의 72번째 생일을 맞아 발간한 불교 경전 특별판을 한국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이 경전을 36개 우호국에 전달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에 첫 번째로 전달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태국 관광업계 역시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태국 거리 곳곳에는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 없이는 입국 심사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태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한국과 태국 양국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국제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입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EPS는 국가별 할당량을 정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여 불법 체류 문제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면서도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해외 노동자의 송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태국 정부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합법적인 해외 취업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귀국 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관계와 이주 노동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노동력의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제적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이 사태는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의 노동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국가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노동력 이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태국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노동, 이주, 경제, 문화 간 갈등 등 복합적인 이슈들이 얽힌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며 동시에 더 나은 국제관계와 사회 통합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